빵 드셨어요? 내가 준 거야? 어? 선물 받은 거야, 선물. 우리 그 신미라님이 강주에서 보내셨어. 신미라님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읽어드릴까?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서 타학원 인강수강생인 아줌마입니다. 공법 때문에 울기도 하고 포기도 생각했는데 교수님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된 후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마음과는 다르게 약속한 거지만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작게라도 보답하고 싶어 보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합격해서 보답 꼭 하고 싶습니다. 건강식이니 꼭 드셔주세요. 이렇게 왔어. 여러분 나눠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씩 줬네. 이게 우리 강의하는 보람이에요. 이게 한 분이라도 듣고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면 막 신이 나죠. 이게 여러분들 그때 내가 잔소리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해서 합격하시는 게 좋은 거거든. 앞에서 나 혼자 대충 하고 여러분들 따라오거나 말거나 뭐 잔소리 안 하고 해도 좋은데 여러분이 합격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 이게 더군다나 수강생이 한 200명 옛날처럼 400명 이러면 뭐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고 상관없는데 우리 지금 과외하고 있거든. 과외. 과외하는데 과외는 어떻게 돼요? 특별히 수업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시면 내가 좀 창피하거든. 나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꼭 합격하시기를 바래. 그래서 여러분한테 될 수 있으면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이 뭐 이 내용 자체가 그냥 건너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해를 해서 이 공부를 하시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혼자 법을 읽으실 수가 있어. 혼자 법을 읽으면 여러분 해석해서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 보기 위한 과정이지만 시험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써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첫 글자 따서 몇 개 외워주고 이렇게 시험장 끝나 가라고는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또 온라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요약집 사신 분도 내가 판매한 게 아니고 그냥 학원에 와서 주문해서 사신 분도 꽤 많고 그래요. 그래서 좀 요약집도 부족해 사실은. 좀 찍을 걸 더 많이 찍어야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 대비를 못했거든. 사실은 우리 수강생만 대비를 한 건데 의외로 온라인 쪽에서 이게 많이 판매가 돼갖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 의외로 많아. 내가 그래서 갑자기 짐이 많아졌어. 나는 이 사람들만 생각했는데 안 보이고 계신 분이 꽤 많다는 이야기예요. 한 200명, 3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계속 들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역시 그분들은 내가 보니까 어려운 환경이거든. 뭐 학원에 못 나오신 분도 있고 뭐 애를 키우다 보니까 못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직장 다니다 못 나오시는데 이거라도 보고 공부를 하시려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여러분이 힘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온라인으로 강의하신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공부하시는 분들 힘들 내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건 방법은 똑같아요. 어떻게 한 번을 제대로 배우느냐 이것만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요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진도를 또 한번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여기까지가 이해되시면 이제 공부하는 게 편해져. 여기까지가 정비법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체계만 딱 잡아놓으면 여러분 혼자 읽어도 지금 어디 부분이고 무슨 내용 배운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거든. 자 보시면 우리가 항상 공법 시간에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업은 항상 몇 개를 말해요? 3개를 말하는 사업이야. 그 3개가 바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절차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절차를 시험에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 공부를 아는 흐름을 찾으셔야 돼. 흐름을 찾으려면 이 절차 순서를 모르면 여러분이 공부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절차를 하나 암기하는 거지. 누가 뭐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암기한다 절차만. 그럼 먼저 시설사업 그럼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 그러면 시설사업도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하면 요것만큼은 시설이 들어갔으니까 결정되면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럼 나머지 사업일 때는 시설이 아닌 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 사업에서는 단계별 만들고 그다음 무슨 계획, 실시 계획, 공사하는 계획 만들고 인가 받고
인가 받으면 공사 착공 권리 받아서 착공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은 착공해서 완료 그러면 순서, 완료되면 보고, 그 다음에 검사,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이제 환지 방식은 자, 개발구역으로 들어가면 도시개발 사업하면 개발자가 들어가니까 계획 이름에 무슨 계획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져. 근데 그 개발계획은 신도시를 만드는 청사리니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꼭 세 가지. 첫째, 시행 방식. 수용일지, 환지일지, 혼용으로 세 가지 결정하면 돼. 그럼 거기에 맞게 누가 정해져?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기간 정해지고, 이렇게 순서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는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결정고시가 돼서 바로 사업할 수 있게 준비해 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는 도시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정하기 때문에 바로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바꾸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든 비도시든 사업하려면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까지가 결정고시 돼야 되죠. 그럼 요게 결정고시 되면 아직은 사업을 못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야 돼.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 만들면? 공사는 계획, 실시계획 만들 때 거기에 무슨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동시에 포함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인가 받으면 착공 권리 받고, 그래서 착공해서 환지 방식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계획이? 환지 계획이 나와야 돼. 환지 계획은 무슨 처분? 환지 처분하기 위해서 요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공사 완료해서 공고가 되면 순서가 유일하게 바뀌는 게 오부죠. 다른 법은 전부 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가 되는데 무슨 방식만? 환지. 그러면 정비사업도 똑같이 공사됐다 그러면 검사 받고 공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환지만 순서가 바뀌어. 환지는 공사가 완료되면 뭐부터? 공고하고 검사 나중에 받고, 그러고 나서 무슨 처분? 환지 처분.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하고 나서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리고 뭐 한다? 등기 청산한다. 그럼 요게 이제 기본이 되면 항상 이 정비사업은 관리계획 결정했지만 요게 환지하고 가장 유사한 방식이야. 지금 배운 환지하고. 그래서 자, 이 법의 이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약칭을 할 때는 무슨 법이라 부른다? 도시정비법이라고 부른다요. 그럼 뭐가 정비됐느냐? 도시 환경이 정비되거나 또는 주거 환경이 정비된다. 근데 법률은 항상 두 개가 나올 때는 앞에 걸 먼저 쓰다 보니까 무슨 정비? 도시 정비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업이 정비 사업이 되니까 정비 사업의 특징은 무슨 지역 안에서만? 도시 지역 안에서만. 그러니까 저거하고 차이는 저기는 도시와 도시 지역 외고 여기는 도시 지역 안에서만 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정비자가 들어가면 저기에서 개발자가 들어갈 때 개발계획 나오듯이 여기는 무슨 계획이? 정비계획이 나오고, 저기는 개발구역이 나오면 여기는 정비구역이 나온다. 그게 바로 요 단계지. 그런데 여기는 앞에가 두 개가 추가로 계획이 있더라. 그래서 뭐하고 뭐가 있어? 기본 방침, 기본 계획이 하나씩 두 개가 더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설 사업이 가장 기본이고, 시설 사업보다 두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 개발 사업이고, 개발 사업보다 두 단계가 더 많은 것이 무슨 사업이다?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복잡한 사업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기본 방침, 기본 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처럼 개발이니까 개발 계획, 정비니까 정비 계획, 구역도 정비 구역. 그러면 여기서 결정고시 돼서 지정고시 돼 차이점. 저기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지만 이미 여기는 무슨 지역이다? 도시지역이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무슨 계획까지도? 지구단위 계획까지가 결정고시 되고 바로 사업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시계획이 여기는 무슨 계획으로? 시행계획으로 바뀐다. 시행계획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개 사업은 행정, 비행정, 공공, 민간 이렇게 구분했지만 이쪽 사업은 무조건 누구로만? 공공, 민간으로만 구분해. 공공, 민간.
좀 이따 배우겠지만 공공에는 무조건 시장, 군수 등이라고 나와. 그리고 공사. 그럼 여러분 공사 이름 두 개.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 나오겠죠? 그게 다야. 그리고 민간 하면 여기는 누가? 조합. 지금까지 저쪽 앞에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반대로 뭐가? 조합. 반대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차이점이죠. 다시 앞에 두 개법은 민간 그럼 누가 나와? 토지 소유자 조합. 조합은 시설 사업에 없다. 수용에도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앞에 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조합은 전부 한지니까 수용에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저기는 조합이 별 볼 일이 없어. 근데 여기는 반대로 누가? 조합으로 나오지. 그다음에 토지 등의 소유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 이렇게 반대로 돼. 그러니까 법의 차이죠. 자, 다시 민간은 앞에 법은 누가 중요해?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인데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에 있어. 반대로 이쪽은 누가? 조합이 중요해. 조합이. 그다음에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이렇게 달라져. 그런 차이점만 이해가 되시면 되겠지. 자, 그러고 나서 인가 받으면 공사 착공 권리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청 이름 외울 때 무조건 기본 방침 하나만 누가? 국토부 장관. 그 밑에 있는 기본 계획과 기본 방침 구분하는 거 딱 한 문제. 10년마다 수립이냐, 10년 단위 수립이냐, 그거 하나. 그다음에 검토했어. 5년마다. 검토하면 어디에다 반영하라? 자기 거. 자기 거. 기본 방침으로 문제 나오면 기본 방침의 반영. 기본 계획으로 출제되면 기본 계획의 반영. 이런 것만 알아도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어. 그다음 자, 기본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위반, 정비구역 지정 이 세 단계. 이 세 단계는 전부 다 원래대로 하면 특광시장 군수야. 우리 배운 대로 하면 특광시장 군수. 그런데 기본에는 누가 안 들어간다? 군수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기본 계획 밑에 정비 계획 만들 때는 특광 대신에 누구로 간다? 구청장으로 간다.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고 거기에 군수가 없었지. 없는 게 정비 계획부터는 군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요 기본 계획에는 누가? 군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군수가 다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러면 이제 정비 계획 위반이 끝나면 지정할 때는 다시 구청장이 누구로? 특광으로 바뀌어. 특광으로. 나머지는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배운 거지. 특광시장 군수 이렇게 배운 거잖아. 그러면 특자에는 두 개가 포함됐다. 그 두 개가 뭐예요? 자치도, 자치시 이거잖아. 그 두 개 포함된 거잖아. 그러면 늘 이건데 이 법만 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자, 위에는 특광, 밑에는 구청장. 다시 누구? 특광. 이것만 한 번씩 바꿔주고 나머지는 같다. 대신에 이 군수가 시험에 나올 때 기본 계획일 때는 군수가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이해되시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책 읽을 때는 수리권자, 위반권자, 지정권자 이렇게 나와. 그래 놓고 간혹가다 수립자에다가 국토부 장관 수립한다. 이렇게 출제되지. 뭐 틀린 거고. 거기 군수 들어가면 틀린 거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까지는 기본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립이 되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시험하고 상관없이 외울 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외워지면 공부하는 게 팍팍 답이 나오거든. 자, 시험에서 정비예정구 이 질문이 딱 나와. 정비예정구에. 그럼 딱 반대로 무슨 계획 수립됐다. 기본 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좀 이따 가면 정비예정구역 뭐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근데 정비예정구역만 알면 안 되지. 무슨 단계? 기본 계획 수립 단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리고 자, 위반 시기, 정비 계획 위반 시기 요게 계속 나와. 그럼 무슨 계획이야? 기본 계획이잖아. 기본 계획. 그러니까 요 다음에 정비 계획이 만들어진데 요걸 만드는 계획이 여기서 시기를 정해 준다는 얘기야. 또 요놈이 위반되면 여기에서 사업하는 시기가 또 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 조금 이해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적어놓고 포함되는 사항은 많아. 근데 공부할 때 필요한 건 요 정도니까 요거 좀 구분하시고. 그래서 특히 정비 계획 요 네 가지. 그럼 무슨 계획? 개발 계획 4개 같은 거야. 같은 거니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 저기 개발 계획도 실제로 구속이야, 비구속이야? 구속이지.
여기 정비계획도 뭐 구속이야. 같은 구속이야. 근데 대신에 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이렇게 바꾸는 것 뿐이지 내용은 똑같이 있어야지. 그죠? 내용은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순서 정도는 알겠죠? 순서. 그럼 요 밑으로 나오는 계획만 잡게요. 저 밑에. 자, 그 밑에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분양, 통지, 신청, 공고, 그리고 신청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만 기억할 수 있으면 돼. 저쪽은 환지거든. 응? 땅을 교환하는 거고 분양이니까 뭐야? 아파트 주는 거다. 이 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땅 갖고 있다. 땅으로 바꾸는 건 환지고 내가 땅이나 건물 갖고 있다. 새로운 아파트로 바꿔주는 거. 그걸 뭐라 그래? 분양한 용어만 바뀌어. 저기 환지가 뭐로? 분양이란 용어로 바뀐다.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은 반드시 뭐예요? 분양받는다 이 말을 쓰잖아. 그래서 여기에 분양이란 단어가 나와. 그럼 혹시 분양이란 뜻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나눌 분, 양도할 양이니까 나누어 준다, 나누어 판다 이 말이지. 그럼 나누어 팔면 무슨 권이 옮겨져? 소유권 이전되겠죠? 그걸 바로 분양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분양이란 단어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 지었잖아. 한 동의 아파트. 아파트 지어서 구분 소유권이 있을 거 아니야. 나누어서 팔았다. 그걸 뭐라 그래? 분양했다. 권리도 이전됐다. 이렇게 보는 걸 분양이라고 그래. 좀 이따 써드릴 거야. 그럼 이제 요게 누가 하냐면 시행자가 이렇게 놓고 거기에 내가 안 되는데도 이걸 어떻게 해봤어. 손 그어졌죠? 원래 잘하면 손 쭉 구우면 돼. 안 되니까 손 하나 찾아서 딱딱딱딱딱 눌러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자 누구한테 갔냐면 토지 등의 소유자한테. 그럼 먼저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뭘 알려주냐면 다른 거 빼고 무슨 기간, 분양, 신청 기간 등 요거를 통지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다 하나만 더 쓰시면 돼요. 여기다 따라서 지금 쓰세요. 요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로 30일 이상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통지를 할 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분양 신청 기간을 뭐 했다? 통지했어. 그리고 공고니까 어디다 해요? 신문에 공고했지. 그러면 이제 우리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내가 분양받고 싶거든 무슨 기간 안에? 요 기간 안에 무슨 신청한다? 분양 신청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하고 똑같잖아. 뭐 재개발 재건축하면 분양 신청하라 이렇게 해서 분양 받잖아.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몇 평짜리 받겠다고 신청하는 거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계획이 만들어 여기서부터 자죠.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시행자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걸 이제 공부할 때 이 관리처분 계획이 환지 계획과 유사한 계획이야. 저쪽에 환지 계획, 여기는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이야. 그럼 우리 환지 계획은 무슨 처분? 환지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요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처분이라고 그래. 뜻 알겠죠? 환지니까 환지처분. 분양하기로 했으니까 분양처분한다 이렇게. 그래서 분양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 그게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환지계획이라는 저 내용이 이쪽은 뭘로 바뀌어? 관리처분 계획으로 바뀌어. 그러면 저기서부터 환지계획 무슨 처분? 환지처분 미리 정하는 거지. 관리처분 계획이 환지계획 같아. 근데 환지는 환지처분인데 여기는 위에서 뭐 받아서? 분양. 그래서 분양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분양처분은 권리 이전 고시한다 이렇게 말해. 자, 권리는 무슨 권?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를 여러분 책에 줄여서 권리 이전 고시한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무슨 처분됐다? 분양처분됐다. 그러니까 분양처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권리 이전 고시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 관리처분 계획은 다시 무슨 계획과 같아? 환지계획과. 환지계획이 뭐냐? 그럼 환지처분. 이건 반대로 무슨 처분? 분양처분 미리 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분양하고 나오면 권리 이전했다. 처분했다는 말은 이전에서 고시까지 끝났다. 이것이 분양 처분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가 됐어. 자, 여기서부터 누구로 나와요? 시장, 군수 등. 아까부터 요 단계 지정고시 밑으로 내려가서 행정청 하면 전부 누구야? 시장, 군수 등으로밖에 안 나와.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도 있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청장 이렇게 그걸 시장, 군수 등이다 이렇게. 여러분 책에 그거 써져 있죠? 실시계획,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거기 써놨죠? 찾았나요? 사업시행 인가고시는 누구? 특자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 그 다음에 누구? 구청장. 이 5명을 합해서 누구?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 이렇게 써졌잖아. 고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 됐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는 환지계획 인가와 같은 거지. 근데 환지계획은 인가에도 공고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유일하게 한 번이지. 인가했어 뭐 한다?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바로 인가의 효과. 인가의 효과는 입주권, 분양권 이걸 주는 것이 관리처분인가야. 자 봐요. 요 관리처분계획 여기는 적지 말고 좀 이따 해. 좀 이따. 자, 관리처분계획은 무슨 처분? 분양하려고 해서. 그럼 분양처분하기 위해서 계획이 인가됐다는 건 무슨 권이 나와? 입주권과 분양권이 나오는 시기란 이야기야.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인가 효과가 나오잖아. 아까 시행 인가 그럼 무슨 효과? 공사 착공 권리. 무조건 인가하면 무슨 효과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효과는 입주권과 분양권이 나오는 효과가 돼. 그럼 여러분들이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차이가 뭐야? 조합원이냐 조합원이 아니냐 이 뜻이야. 그래서 조합원에게 주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그래. 그럼 이 입주권은 뭐로 보는 거예요? 주택으로 간주가 돼. 그러면 입주권 받는 순간 주택이 하나 더 있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법에 이렇게 모르잖아. 1주택자가 입주권을 받으면 몇 주택자? 2주택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양도세 감면 받으면 하나 팔아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게 입주권이라는 개념은 주택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분양권은 조합원 외유자에게 주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그래. 그럼 이건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간주되고. 그럼 분양권은 뭐냐? 여러분이 통장, 청약 통장으로 당첨이 됐어. 당첨된 권리를 뭐라 그래? 분양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왜 주택이 아니냐? 아직 계약을 안 했고, 계약을 했거나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지. 또 했더라면 뭐 내야 돼? 중도금 내고 또 잔금까지 치러야 주택이 되는 거지. 그럼 말 그대로 입주권은 뭐야? 입주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는 거고. 분양권은 당첨만 받은 거지. 당첨받은 권리는 주택은 아니고 계약 체결하고 뭐 해야 돼? 중도금, 잔금까지 치러야 그게 주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큰 효과가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면 분양권 언제 나와요? 물어봐. 몰라. 무슨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돼야 나와. 요걸 공부해야지. 사업시행 인가됐다 그러면 뭐야? 공사만 하는 권리야. 공사하는 권리고 관리처분 인가되면 무슨 권? 입주권, 분양권. 이때부터 나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무슨 권 전문 써놨어? 분양권, 입주권 전문 써놓고도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시기를. 여기서 나오는 시기야. 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인가되면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공사, 착공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하나 배울 거. 우리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의견 청취가 있다고 그랬지. 또 하나 배운 게 있을 거야. 인가하기 전에도 의견 청취 있다 없어? 있었지. 어디든지 인가라는 말이 나오면 인가 전에 의견 청취 있잖아. 지난번 우리 저 시설사 여기 해볼까요? 인가하기 전에 의견 청취 있었잖아. 그런데 지정권자가 하급 의견, 그래서 예외다 이렇게 배웠잖아. 원래는 전부 주민 의견 드려야 되지. 근데 신도시는 주민이 없으니까 누구로? 하급. 이렇게 배운지 기억나지? 그 다음에 환지계획 인가. 환지 작성해서 인가 받아. 그럼 인가 받기 전에 의견 들어라 14일 이상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인가 앞에는 뭐 있어? 의견 청취가 있어. 주민 의견이.
그런데 저쪽에서 잘 봐야 돼. 시험 문제 나오고 요걸 내는 이유. 원래는 다 주민 의견이다. 근데 신도시는 주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지정권자가 누구로? 하급 의견. 그러면 환지계획인가? 그럼 여기서도 주민 의견 들어라. 날짜도 14일 이렇게 써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무조건 우리는 인가가 나오면 인가 전에 항상 누구의 의견? 주민 의견 이게 원칙이란 이야기야. 아시겠지? 그런데 주민 의견을 안 듣는 경우는 딱 한 번 있다. 꼭 머릿속에. 어디? 저쪽 사업의 무슨 계획, 실시 계획. 저것만큼은 주민이 아니라 하급기관 의견. 요거 하나야. 그러니까 늘 이렇게 낼 건데 저기만 바꿔서 낸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7월이나 9월에 가면 한꺼번에 적어줘. 의견 청시 4개가 있어. 공법상 의견 청시 4개밖에 없어. 그거 시험에 해년마다 나오는 거 아니야? 작년에도 딱 적어줬더니 그대로 나온 거 아니야? 나올 수밖에 없지. 안 내면 안 되니까. 왜? 모든 내용이 의견 청취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4개가 나오면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는 2-3개가 나와. 답이 2-3개. 그러니까 공법에 공부 안 해도 내가 60점 다 맞춰줄 수 있어. 왜? 이거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주면 그것만 외우고 갖고 와봐. 그래도 시험에서 60점은 맞아. 근데 이렇게 다 배우고 60점 안 나오면 이상한 사람이야. 응? 나는 공법에서 60점 안 나왔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봐. 정상이 아니요. 왜? 나오는 거 다 가르쳐주잖아. 여기서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고. 무조건 어디든지 인가 배울 때 인가 나오면 뭐 나와? 주민 의견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니까 날짜가 또 나오겠지? 30일 이상 그러니까 이 법만 특이하게 뭐가 나와? 14 다음에 뭐가? 30 나오지. 그럼 아까 배웠으니까 앞에는 14, 뒤에는 얼마? 30 이렇게. 그러면 저기 사업시행인가 며칠? 사업시행인가는 14일이지. 인가 첫 번째잖아. 계획도 첫 번째는 무조건 뭘? 14. 계획도 두 번째 30. 인가도 두 번째는 3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법의 특징은 계획 2번, 인가 2번 나오잖아. 그러면 계획을 듣거나 인가할 때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며칠 14, 30, 14, 3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계획에서 첫 번째 계획 14, 두 번째 계획 30, 인가도 첫 번째 인가 14, 두 번째 인가 30. 날짜도 그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날짜를 써서 외운 사람이 그거는 중개사법 할 때는 하는 거고 공법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중개사법이 워낙 날짜가 많잖아. 그러니까 날짜별로 외우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무조건 주민 의견 듣는 날짜 그럼 며칠 14, 30이야. 14, 30. 근데 30은 정비법밖에 없어. 그 앞에는 전부 며칠이야? 다 14야. 다 14. 정비법에만 30자가 나와. 그럼 30일 때는 계획에서도 첫 번째 계획 그럼 얼마? 14. 두 번째 계획 30. 인가도 첫 번째 인가 14. 두 번째 인가 30.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차만 외우면 다 모든 게 풀어져 이렇게. 그러면 계획의 순서를 모르잖아. 순서 모르니까 이건 뭐 알려줘도 풀 수가 없지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만 외우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그거 머릿속에 넣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정비법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밑으로는 말로만 할게요. 여러분 책 문제 보시면서 자 착공했어. 그럼 여러분 책에 찾아봐. 착공하면 뭐예요? 완료. 그 밑에 완료되면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한테 뭘 신청했어? 준공 인가를 신청했어. 그럼 인가 신청 들어가니까 시장 구조가 뭐 해줘? 준공검사. 여기도 준공검사 나오잖아. 그러고 나서 공사 완료 고시. 지금까지는 공고를 했잖아. 이는 고시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효력이 더 있다 이 말 같겠네. 그래서 고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대지 확정 측량과 토지 분할을 하겠고 그러고 나서 소유권이 자 소유권에다 줄여서 권리라고 써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소유권을 써줬지만 시험에서는 권리로 출제가 돼. 권리 이전 고시다. 그걸 다시 줄여서 학문상으로 뭐라고 불러? 분양처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몰라. 분양처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소유권 이전 고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줄여서 권리 이전 고시다 이렇게 나와. 그러고 나서 이제 분양처분을 시행자가 무슨 계획에서 정한 대로 관리처분 계획. 그럼 기억해봐. 반대로 환지처분은 무슨 계획대로? 환지계획대로. 분양처분은 무슨 계획대로? 관리처분 계획대로. 관리처분의 정한상.
그럼 누구한테 입주권을 아파트 몇 평짜리 주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잖아. 그런 사항을 통지 고시한다. 자, 그 고시 마지막. 고시죠? 거기다 이렇게 다음 날 되면 무슨 권 취득, 소유권 취득 거기다 하나 써보세요. 그럼 저기하고 같이 환지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되면 다음 날 되면 소유권 취득하듯이 여기도 취득은 무슨 날? 다음 날. 똑같은 원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 도시개발 사업을 알면 기본은 똑같은 거야. 기본은. 그러니까 저거 모르면 이것도 모를 수밖에 없지.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가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금방 찾아져.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등기하고 청산한다. 누가? 시행자. 그렇게 사업이 종료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등기도 미리 배웠지만 환지처분의 등기는 14일로 나오고 여기는 뭐로 나온다? 지체 없이. 쓸 거 없어. 쓸 거 없어. 쓰지 마. 좀 이따 청소 앞에가 있어. 앞에 가면 있어.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양쪽 소유권 취득은 꼭 기억하고, 자, 환지처분 공고일 무슨 날? 다음 날. 여기는 분양처분 고실의 다음 날. 요래도 되고, 권리 이전 고실의 무슨 날? 다음 날. 그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정리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차는 어떻게든 좀 정리하셔야 돼. 순서만 알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정비법을 보면 요 절차 문제를 알아야 세 문제를 맞추지. 6개야. 6개는 6개 맞출 사람 없어. 정비법은 가장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배우는 쪽을 내주면 좋은데 아닌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내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법이 가장 어렵다는 게 그 부분이거든. 또 내용을 보다 보면 상당히 많아. 분량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만 하시면 돼. 근데 꼭 해야 될 걸 하되 요 순서를 암기하셔야 돼. 순서가 이루어지면 내가 여러분한테 하라는 것만 하시면 반은 맞아와. 요 정비법은. 그럼 정비법은 반 맞으면 합격하는 거야. 반. 근데 정비법에서 한 개도 못 건진 사람이 수두룩해. 찍어서 맞춘 사람이 있어. 찍어서 한 개. 여러분 그 실력으로 맞춘 사람이 3개 실력 맞추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법이야 실제로.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안 되니까 7월 달쯤 가면 이거 할 수가 없지. 7월쯤 가면 이거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7월쯤 되면 여기를 이제 포기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걸 포기하면 여러분 3개 맞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 합격 불합격 1개 차이인데 3개를 어디서 보충할 거야. 그래서 보충이 안 되니까 공법에서 점수가 아예 안 나오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해 가시면 충분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에 4월이 지나면 5, 6, 7이야. 5, 6, 7 안에 전체를 볼 줄 알면 돼. 전체를. 그럼 시험장 가면 70점은 맞게 돼 있어. 그까지만 따라가시면. 자, 순서는 이제 정리하셨어요. 여기까지. 앞으로 이제 넘어가서 110페이지를 펴보세요. 요거는 내가 이제 알려줄 게 있어요. 정비법은 워낙 분량 많으니까 체크하세요. 그럼 그거는 꼭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체크 안 하고 설명한 거는 그냥 알아듣고 끝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별표가 들어가서 그럼 그거는 꼭 암기해야 돼. 그런 식으로 여기서만큼 꼭 체크할 거예요. 그냥 그냥 체크하는 거하고 별표하고 그냥 읽는 거 별표도 안 그러죠. 요거는 꼭 읽었고 요거는 시험에서 꼭 나온다 이렇게 보고 공부하시면 돼. 그냥 내가 한번 해드린다 그러고는 한번 읽는 걸로만 끝내시면 되고 요 2개 체크는 꼭 하셔야 돼. 자, 그러면 법의 목적. 이 법은 바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야. 자, 20년 30년이 노후화되잖아. 뭐를 회복해? 기능 회복하는 게 도시정비법이야. 그래서 무조건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2번에 대해서 무슨 건축물이 나와? 오래되니까 노후훈련 건축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개량하거나 건설하겠다. 이런 개념이야. 이게 이 법의 개념이야. 그 다음 용어의 정의.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뭐 하는 곳이야? 정비사업. 정비사업 시행하는 곳. 자, 2번 정비사업에다 별표. 거의 보너스 문제 나오는 게 요거야. 정비사업. 정비사업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정비사업이 3개인데 내가 표시를 굵은 글씨로 밑줄로 이래서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만 읽어서는 또 안 되니까 내가 앞에다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가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정비사업은 기본 보너스 문제 나와. 만약에
정비법에서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와. 이게. 부동산학 개론가 2차, 1차 공부한 사람들은 공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 정비사업 용어 내놓으면 시험지 못 맞지. 여러분들은 보너스로 맞출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2번에 정비사업 하면 아까 배운 대로 해봐요. 뭐를 회복? 그래, 도시기능 회복. 이게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왜 하느냐? 그럼 무조건 도시기능 회복. 요게 포인트요. 그리고 어디 구역에서 해야 돼? 당연히 이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만 해야 돼. 정비구역에서. 그리고 기본이 무슨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 나오지. 근데 이것도 그냥 우리는 배웠잖아. 무슨 시설을? 기반 시설은 배웠잖아. 도로, 공원, 광장 아니야. 근데 그게 어느 구역 안에 있어? 정비구역 안에 있으니까 앞에다 정비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 우리 기반 시설과 같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재개발 생각해 봐요. 재개발. 재개발 저기 가면 정비 도로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좁지? 조그맣 비탈길이잖아. 그런 시설. 그런데 공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런 시설 문제가 나와.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을 뭐하고?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량도 하고 또 건설도 하지. 이런 걸 하는 사업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지문, 뭐 회복, 도시기능 회복, 요거 하나만 하고 무슨 구역에서? 정비구역에서 항상 시설, 시설 새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노후화된 건물이 있는데 그게 주택도 있고 건물도 있겠죠? 그거 뭐 하는 거? 개량하거나 건설한다. 기본이야. 근데 요걸로 내는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세 가지 구분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 쓰세요. 재개발사 밑줄 긋고. 이 재개발은 그냥 재개발을 읽으시면 안 돼. 항상 무슨 재개발? 주택 재개발과 상가 재개발 꼭 기억해야 돼. 재개발만큼은 주택 재개발이 있고 상가 재개발이 있어. 자, 그럼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책에 있는 거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죠. 첫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뭐하고 있어요? 집단 거주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딘지 알겠죠? 달동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인가 저소득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달동네라는 개념이야. 자, 거기에서 요거 내가 번호 붙인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극히 열악해. 그러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과도하게 밀집돼 있어. 그것에서 뭐를 개선하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단독과 다세대가 나오죠. 단독과 다세대가 밀집돼 있어. 밀집지역. 거기에서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해. 확충을 한 다음에 역시 주거 환경을 뭐 하려고? 보전, 정비, 그리고 뭐 개량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 책에 다 있어 지금. 뭘 지금 차이점 있는 걸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재개발은 1번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열악하고. 그럼 무슨 차이인지를 찾아야지. 이거 양쪽에 정비 기반 시설이 나오면 극히인지 그냥 열악인 이걸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재건축에 봐봐요.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 어떻게 나와? 그럼 됐네. 답 찾는 게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맨 먼저 시설 갖고 답을 찾아봐. 시설. 정비 기반 시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주거 환경 어떻게 돼 있어? 극히라고 나오잖아. 극히. 근데 재개발은 그냥 열악하고 재건축은 양호. 왜 재건축이 양호해? 그때 아파트가 있잖아. 아파트가 있는 곳이 재건축이잖아. 아파트 있는 건 이미 도로는 다 잘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재건축은 양호하고 이렇게 나오겠지. 답 찾겠죠 이거? 그 다음 여기가 노후불량이 과도하죠.
근데 여기는 노후 분량이 어떻게 돼 있어? 그냥 밀집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극히 과도가 들어가는 거 뭐고? 주거 환경. 그냥 밀집하고 그 열악하고 밀집 그러면 무조건 재개발이지. 양호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답이야? 재건축.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런 거 나오면 답을 틀리면 안 되지. 양호자 보면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이건 재건축이다 이러면 되는 거지. 답 찾는 이게 요령이지.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잘 봐요. 그래 놓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재개발에서 두 번째가 무슨 지역에서? 상업과 공업이야. 상업과 공업 지역이 나왔어. 상업과 공업 요건 이제 몰라도 돼. 도시기능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위해서 뭐를 개선한다?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부 주거 환경 개선이 되긴 뭐야? 그래, 그럼 이거 답이 하나 딱 있네. 그러면 상업 공업이니까 무슨 재개발? 상가 재개발이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지문에는 안 써주잖아. 안 써줘도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주택일 때는 열악하고 밀집하고 이런 개념이고 상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업공업이 나와야지. 그럼 나머지는 전 무슨 지역이야? 주거지역이겠지. 근데 상업공업 나온다 그러면 딱 기억해. 상업공업 하면 재개발에 상가 재개발이야. 그럼 끝에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뭐야? 도시환경 개선. 유일하게 도시환경 하나잖아. 이런 걸 틀리면 뭐 억울한 것도 아니야.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이거는 공부할 때 형이. 양호자 보이면 뭐야? 그럼 재건축이잖아. 양호자 보이면 뭐 보고 말 것도 없지. 그다음에 창업 공업 나왔어. 그럼 무조건 끝에가 도시환경이 나와야지. 도시환경. 상업공업에서 주거환경 써놓을 거 아니야 시험에서. 상가가 딱 한 번 나와. 상가일 때만 주거환경이 아니라 뭐다? 도시환경이다. 네? 그게 상가 재개발이다. 그러면 책에는 상가 재개발 안 써졌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항상 재개발은 두 개 써놓고 주택은 위, 상가는 아래. 자, 상가는 무슨 지역? 상업, 공업. 끝에 어떻게 나와? 도시환경 개선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별 필요 없어. 가운데 있는 거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 내용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지. 대신에 상업 공업 나오면 끝에 뭐 나온다? 도시환경. 이거 딱 찾으면 되는 거야. 끝이야. 근데 그걸 바꿔놓으면 틀려. 여러분 여기 상업 공업이지. 주상으로 딱 바꿔놓아봐. 그래도 못 찾아. 주거상업 써놓으면 헷갈려. 상업하고 뭐야? 공업이야. 공업. 그러니까 상공. 그럼 뭐 나와? 도시환경 개선. 이렇게 답 찾아가셔야 돼. 그 다음에 재건축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인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 밀집. 자,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공동 나와 있지. 그 양호자를 찾았는데 그 밑에 구분할 때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라고 표현돼. 그게 바로 아파트니까. 아파트니까 공동주택 나올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역시 무슨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 그러니까 다 주거 환경이잖아. 근데 뭐만? 상업 공업이 나오는 상가 재개발은 도시 환경 개선한다. 여러분 이 정도는 맞춰 못 맞춰? 맞추지. 요런 거를 맞추라는 얘기 한 문제를. 여러분 정비사업 무조건 이게 한 문제야. 가장 기본 문제. 만약에 여기서 안 나와 그러면 우리 부동산 개론에다 또 집어넣어. 청년에도 요 지문이 나왔지. 뭐 한 번만 나와? 계속 나와지.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은 공법의 기본적 용어가 시험에 많이 나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공법 시간 결성만 안 하면 맞추는 게 세 문제인데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이런 거 맞춰라.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뭐가 굵은 글씨고 뜻이 뭔지 이해됐나요? 뜻도 모르고 굵은 글씨라고 외우시면 안 돼. 그냥 이해를 하면 돼. 여기서는 이렇게 단어가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 이걸 암기한다고 해서 시험 때까지 남아있지도 않아. 또 이것만 암기해야 돼? 더 많은데 암기사항이. 그러니까 외우려고는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 절차 빼놓고는. 그냥 단어의 뜻을 찾으면 돼. 요럴 때 요 말 들어가네. 요렇게. 그게 공부하는 요령이지. 암기하고 뭐 오늘 만약에 오늘 여러분 암기해서 내일 아침에 눈 뜨면 기억 나 안 나? 안 나지. 안 나는 걸 고생하지 말란 얘기야. 굳이 외우려갖고. 그냥 한번 해본 것 뿐이다. 이러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암기할 때도 시험 보기 바로 전이지. 시험 보기 한 2주 정도 남으면 외울 수 있는 거 막 첫 글자 외우잖아. 그때 가서 외워야 돼. 뜻을 알고 외우면 그때는 머릿속에 남지. 근데 지금부터 첫 글자로 외워놓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금부터 나는 첫 글자를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고, 부동산학개론은 어차피 외워야 돼. 여기 시험장 가잖아. 단어만 알고 들어가면 돼. 단어만. 그럼 단어가 눈에 보이면 그건 답이요. 없으면 틀렸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공부하는 게 요령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이해하자. 이럴 때는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노후불량 건축물은 양괄호 1번부터 양괄호 4번이 나와요. 1번은 뭐 노후불량은 당연한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게 뭐야? 노후불량 건축물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번을 봐보세요. 그 3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첫 줄 끝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 이렇게 나와. 그럼 시도조례로 정하는 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이야.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이 될 거. 이런 게 나와. 그러다가 디귿에 날짜 준공일 기준 얼마 40년까지 요게 나와. 뜻도 몰라도 돼. 준공일 기준하면 얼마 40년이야. 그럼 양괄호 4번에 동그라미 1번 준공된 후 얼마 20년 이상 30년 이하가 된 것도 무슨 건물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야. 그럼 숫자 문제가 딱 정해졌을 거 아니야. 20년 30년하고 40년짜리하고 딱 정해져 있어. 시험 문제 내는 게. 그거는 좀 구분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정비 기반하고 공동이용시설을 묶으세요. 그 체크 표시하세요. 4번 5번 묶어서 체크. 여러분 시험에서 잊어먹을 만하면 물어봐. 무슨 시설은 무슨 시설이다 이렇게. 근데 안 틀릴 것 같아. 시험장 가면 막 헷갈려. 그러면 기반시설을 아니까 한번 해봐. 기반시설. 기반이 뭐예요?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 이런 게 기반이잖아. 그런데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동그라미 1번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어때 기반시설하고 구분되나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암기할 수는 없어. 기반인지 공동이용인지 요거를 종종 시험에 낸다. 그래서 용어 좀 정리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주택단지. 주택단지란 주택, 부대, 복리. 지금까지는 주택이라는 개념만 배우지만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부대, 복리가 나와. 그럼 부대, 복리가 나온다는 건 아파트란 뜻이야. 아파트는 반드시 무슨 시설?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이 나오거든. 그것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소송되는 일단의 토지. 그걸 바로 부주택단지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1번하고 5번을 체크하세요. 주택법으로 낼 수 있고 건축법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택 건축법을 좀 배워야 요건 쉽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두 개 체크만 하고 나중에 건축법하고 주택법 배울 때 그때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토지 등의 소유자 나와 있나요? 8번. 거기 설명할게요. 이제 거기다 별표 하세요. 지금 여러분 책에 8번 토지 등의 소유자 여기 따라서 쓰세요. 여기다 토지 소유자 등 그거 다르다 이렇게 똑같이 쓰세요. 책에다. 우리는 토지 등의 소유자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 배웠거든. 그래서 이 등이라는 말이 여기는 임차권이야. 임차권자고 요 등은 건물이야. 전혀 다르지 뜻이 등자라도.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 그렇지. 토지도 있고 건물이 있잖아. 그동안에 앞에 있는 두 개법은 토지만 갖고 보는 거지. 토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니까 뒤에 뭐도 임차 다른 권리를 말해. 여기는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물의 소유자도 이렇게 달라져. 의미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로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 앞에서 배운 법이야. 근데 지금부터는 건물이 있는 상태를 배우니까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달라져. 근데 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여러분 책에 이제 1번, 2번 나눠져 있어. 1번은 주거 환경하고 재개발이에요. 주거 환경과 이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를 3명으로 봐. 책을 이제 찾아 읽으셔야 돼. 3명. 자, 첫째 누구?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지상권자야.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거 환경과 재개발에는 3명으로 봐. 3명. 뭐 있어도 토지만 있어도 소유자. 또 건축물만 있어도 소유자. 또 지상권. 그래서 여러분 책의 뒤가 뭐야? 또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또는이란 말은 각각 다 소유자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재건축이야. 재건축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건축물 플러스 부속 토지까지를 갖고 있어야 소유자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건물하고 뭐가 땅하고 가지. 그래서 플러스니까 및 이렇게 나겠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그러니까 건물하고 땅을 다 갖고 있어야 소유자고. 저 위에서는 토지 따로 소유자, 건축물 따로 소유자잖아. 그런 차이점이에요. 왜냐? 재건축은 아파트라고 그랬잖아. 아파트는 분리가 돼, 안 돼? 안 되지. 아파트는 건물, 땅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 그런데 일반적인 재개발식은 땅에 따로, 건물 지은 사람 따로, 또 건물 지으면 지상권 설정은 따로 보는 거지. 이거 구분 못하면 시험 문제 한 문제 못 맞춰. 요게 좀 이따 조합원에 가면 똑같은 말이 또 나와. 지금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 토지 등의 소유자 별표야. 별표는 꼭꼭 기억해. 마지막 시험 공부할 때는 정 안 되면 별표라도 공부하는 거야. 별표라도. 그럼 그 중에서 나와주면 맞춘다 이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중요하고. 그 이제 다만 하고 요거는 나중에 읽어요. 지금은 읽으면 머리 아프니까 동그라미 1번, 2번만 공부하고.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공사 다음에 등이니까 지방공사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이 법은 공사 등 이렇게 앞으로 공사 등 하면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10번 정관 등. 그러니까 이 법은 특징이 뭐야? 등을 엄청 좋아하지. 뭐 할 때마다 등등 나와. 그래서 어렵다 그 말이야. 등을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관 등이란 정관. 자 보시야 동그라미 내가 부르는 거. 정관, 규약, 시행규정.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법 이걸 안 하고 왔어. 그럼 도시개발법이든 정비법은 똑같은 거야. 자,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 그럼 뭐 나와야 돼? 정관. 소유자가 시행한다. 규약. 공공이 하면 시행규정 그 말이야. 그럼 세 번째 공공을 볼게요. 자, 아까 배운 대로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5명을 뭐라고 읽어? 시장군수 등. 그럼 이게 공공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 여기까지 신탁업자까지를 공공으로 봐. 그러니까 공공이 할 때는 뭐 만들어라? 시행규정. 소유자가 시행한다. 규약. 조합이 한다. 정관. 그러면 다시 할게요. 환지방식. 환지방식 누가 해야 돼? 조합이 하겠지. 또 소유자도 하겠지. 그러면 조합이 하려면 뭐? 정관. 소유자가 시행하려면 규약.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못하면 공공이 하려면 뭐 시행규정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환지를 내가 안 하고 온 이유가 그 환지는 설명하기가 여기보다 어려워. 근데 이쪽에 오니까 쉽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 배웠으니까 앞에를 또 해결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에서 뭐라고 주냐면 보통 소유자가 시행한다 해놓고 시행규정 작성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용어 문제니까. 그러면 공공이 해놓고 규약 작성 또 이렇게 나와. 조합은 안 내. 왜? 너무 잘 맞추니까. 조합은 정관이라는 걸 다 알거든. 근데 소유자와 공공이 규약과 시행규정의 차이야. 그러니까 지문에 딱 나오는데 이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안 되있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출제가 돼. 용어 문제가. 그래서 그 정관 등에는 별표나 하면 체크 표시는 꼭 하시고. 그럼 여기까지가 용어 정리가 끝났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배우냐면 여기서부터 배워. 다시 자 무슨 방침?
기본만 순서가 이제 2절은 요 순서 그대로 배우는 과정이에요. 앞에는 용어였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지우지 마시고 그냥 놔두면 돼. 오늘은 지울 거 없어. 저 왼쪽만 지워 아니 뭐 왼쪽도 보면서 하니까 그냥 놔두세요. 내가 필요하면 지울 거니까. 자, 쉬었다가 2절부터 들어갈게요.